자, 이번 시간에는 남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극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상당히 적게 나와 있지만 이 남극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먼저 남극의 지형을 보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얼음 덩어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 덩어리를 드러내고 나면은 그 안에는 바다도 있고요. 또 땅도 있습니다. 심지어 땅 속에 있는 호수까지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이제 러시아의 한 기지에서는 계속 땅을 파고 있는데 20년째 얼음을 뚫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음을 뚫고 나면 그 안에는 정말 태초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굉장한 과학적 발견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이 남극의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남극의 기온을 가장 춥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세계 제일 추운 곳 얼마만큼 춥냐면요.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에 가장 추운 날은 영하 89.6도라고 합니다. 북극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북극은 영하 70도까지 관측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하 70도랑 영하 89.6도랑 보면 얘가 훨씬 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남극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극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부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얼음이 많다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얼음 중에 90%가 남극에 있다고 합니다. 자,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모양은 남극 안에는 이렇게 대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륙 안에는 호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얼음이 다 녹게 되면은 여기도 땅덩어리가 나오겠죠. 이 남극의 대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라로 따진다면은 미국 정도 크기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지 않은 땅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점에서 북극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장난 아니죠? 여기 2.2마일 깊이의 얼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소련의 보스토크라는 기지에서 이렇게 계속 뚫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뚫고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얼음을 계속 뚫고 있는데 또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계속 얼어붙어서 이 밑에 있는 자연 환경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남극에서는 식물들이 거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극의 대표 동물인 이 펭귄은 펭귄과 같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은 거의 살지 못하고 또 여기 이제 바다에서 먹이를 구하는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플랑크톤을 비롯해서 물고기들이 그런 플랑크톤을 먹고 살면은 그런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펭귄이라든지 고래, 바다표범, 또 갈매기와 같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남극은 나라의 영토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과학 탐구. 왜냐하면 이곳도 북극처럼 굉장히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연구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오염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많은 과학적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 탐구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그 교과서에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미, 영, 아르 막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는 아르헨티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각자 자신의 영유권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칠레라는 나라 알고 있나요? 칠레라는 나라에서는 그 임산부들을 남극에 보내가지고 남극에서 태어난 국민, 그러니까 남극의 국민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땅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이제 미국에서 주장한 이후로
현재까지는 과학 탐구 목적으로만 할 수 있고 여기 남극 대륙에 누구의 영토 또는 영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남극에 보면은 잠시만요. 남극에 보면 이쪽에 킹조지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세종과학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몇 년부터라고요? 1988년부터 세종과학기지를 설립해서 우리나라도 이곳에서 과학 탐구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은 굉장히 적지만 발표하는 모둠, 마지막 발표하는 만큼 칠모둠이 얼마나 잘해올지 선생님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선생님하고 함께 5대양 6대주, 특히 남극 대륙과 북극권을 포함해서 8개 부분을 각 모둠이 하나씩 발표했는데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여권 정리도 잘하고 이제 이 다음 주제부터는 음식으로 세계를 만나기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